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이 나이에 왜 자식 일로 이렇게 속이 타야 하지? 새벽에 잠이 깨서 한숨만 나오고 친구들 만나서도 자식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답답해지시죠? 기대를 내려놓으면 자식과 멀어질 것 같다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진짜 행복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됩니다. 오늘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떻게 부모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자식과의 관계도 회복시키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자녀에게 그토록 많은 기대를 하게 될까요? 부모는 본능적으로 내가 해준 만큼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밤낮 없이 아이를 돌보고 좋은 교육 받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매고 맛있는 건 아이 입에 먼저 넣어주고 새 옷은 아이한테 먼저 사주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식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다른 욕망을 가지고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효도를 당연하게 여겼던 것과 달리 요즘 세대는 개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면 지금 세대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한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기대가 자식에게 무거운 채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혹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는 왜 나처럼 살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포기한 게 얼마나 많은데 너는 왜 나를 먼저 생각하지 않니? 이런 마음 너무나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 당연한 마음이 우리와 자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면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 할 때가 아닐까요? 부모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죠. 하지만 그 사랑이 기대와 뒤섞이면서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순수한 사랑은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것이죠.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사랑에 조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더 사랑스러울 텐데, 안정적인 직장을 잡으면 더 자랑스러울 텐데,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 더 안심이 될 텐데, 자주 찾아와 주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조건들이 하나둘 붙으면서 순수했던 사랑이 기대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거는 기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결혼에 대한 기대입니다. 언제쯤 안정된 짝을 찾을까? 30이 넘었는데 아직도 혼자야. 친구 자식들은 다 결혼해서 손주도 봤다는데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보며 안타까워하고 걱정하고 때로는 답답해하시죠. 선자리를 알아보고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자녀와 싸우게 되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 앞에서 민망해 하십니다. 두 번째는 직업과 성공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줘야 하지 않나. 내가 너 교육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남들처럼 안정적인 직장 하나 잡았으면 좋겠는데. 자녀가 불안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자주 이직을 하거나 혹은 백수로 지내고 있으면 부모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기도 창피하고 자녀 이야기만 나오면 화제를 돌리기 바쁩니다. 세 번째는 효도에 대한 기대입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있어 주겠지? 나이 들면 자식이 돌봐줘야지. 명절이나 생일 때는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전화 한 통, 안부 인사 하나에도 목말라 하고 자녀가 연락이 뜸하면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아플 때 자녀가 와주지 않으면 원망스럽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으면
섭섭합니다. 이런 기대들 하나하나가 모두 이해됩니다. 당연한 마음이죠. 하지만 이 기대가 자녀에게는 어떻게 느껴질까요?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45살 직장인입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살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효자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한 달에 2번은 꼭 부모님을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명절에는 빠지지 않고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모님 집에 가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갈 때마다 듣는 말이 있었거든요. 옆집 김 과장은 부모님 모시고 산다더라. 너도 이제 과장인데 차 한 대 바꿔야 하지 않니? 언제 손주 얼굴 한번 보여줄래? 처음엔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매번 반복되는 이런 말들이 점점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즐겁지 않고 의무감으로 가게 되었죠. 급기야 부모님 전화가 오면 받기 전에 한숨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연락 횟수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2번 가던 것이 1번으로 그것도 겨우 시간을 내서 가게 되었죠. 부모님은 더 서운해하셨고 박 씨는 더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악순환이었죠.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김 씨는 38살 미혼 여성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고 자기 일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늘 걱정이 태산입니다. 언제까지 혼자 살 거니? 엄마 친구들은 다 손주 보는데. 네가 결혼 안 해서 엄마가 얼마나 마음 아픈지 아니? 김 씨도 처음엔 이해하려 했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결혼이 당연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싸움이 되고 명절 때마다 친척들의 시선이 따가워 점점 집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결국 김 씨는 부모님과 거의 연락을 끊다시피 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찾아뵐 뿐 일상적인 대화는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기대가 만들어낸 상처입니다. 부모는 사랑하는 마음에 기대를 하고 자녀는 그 기대를 부담으로 느낍니다. 부모는 더 기대하고 자녀는 더 멀어집니다. 결국 사랑은 상처가 되고 관계는 망가집니다. 상처는 사랑 안에서 생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대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실망하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건 기대가 자식에겐 조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내 기대에 부응하면 인정해 줄게. 물론 부모님들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받아들이는 자녀 입장에서는 조건부 사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부 사랑은 자녀에게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나는 있는 그대로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부모님 기대에 부응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자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진정한 관계는 불가능해집니다. 형식적인 관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기대를 끄는 건 내가 너를 포기한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너에게서 분리한 것입니다. 내 행복의 열쇠를 자녀에게 맡기지 않고 내가 직접 쥐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녀에게 기대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감정의 통제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자녀가 전화하면 행복하고
전화하지 않으면 불행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기쁘고 잘 안 되면 슬픕니다. 자녀가 효도하면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운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 감정이 온전히 자녀에게 달려있게 됩니다. 내가 행복할지 불행할지를 자녀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대를 끊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감정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자녀가 전화하든 안 하든 나는 나대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공하든 못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효도하든 안 하든 나는 충분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입니다. 삶의 중심을 다시 나에게로 돌리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선생님은 68세에 은퇴한 교사입니다. 평생을 교직에 몸담으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두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큰 딸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 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이었지만 정 선생님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큰 딸은 미국에 살면서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 왔습니다. 작은 딸은 바쁘다는 이유로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것도 힘들어했죠. 명절에도 겨우 얼굴만 비추고 가고 생신 때도 선물만 보내올 뿐이었습니다. 정 선생님은 매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딸들이 안부를 묻기를, 찾아오기를, 함께 시간을 보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없었고 정 선생님은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급기야 우울증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노년이 이렇게 외롭고 쓸쓸할 줄은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상담사로부터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행복이 왜 딸들에게 달려 있어야 하나요? 선생님의 인생은 선생님 것이잖아요. 처음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살아온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정 선생님은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딸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기 시작했죠.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독서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또래분들과 책을 읽고 토론하며 지적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림 그리기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쏠쏠했죠. 여행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가고 싶어서 미뤄뒀던 여행을 이제는 혼자서도 떠났습니다. 제주도, 강원도, 경상도 곳곳을 다니며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정 선생님이 바빠지자 오히려 딸들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엄마,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통화하기 힘드네요. 정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빠. 독서 모임도 있고 그림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너희들은 잘 지내니? 딸들은 놀랐습니다. 늘 기다리고만 있던 엄마가 자기 삶을 살고 있다니. 그리고 묘한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도 열정적으로 사는 엄마가 멋있어 보였던 것이죠. 이제 딸들이 더 자주 연락합니다. 엄마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가끔은 엄마의 취미 생활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관계가 훨씬 자연스럽고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대를 내려놓은 결과입니다. 정 선생님은 자신의 행복을 딸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우울증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딸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졌습니다. 기대를 내려놓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상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으로 서는 것입니다. 상대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대를 내려놓을 수
쉬운 일은 아닙니다. 평생 몸에 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단계적으로 연습해 볼 수는 있습니다. 자녀에게 말하거나 행동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자문해 보세요. 지금 내가 하려는 이 말, 이 행동에 내 기대가 들어가 있는가? 예를 들어, 자녀에게 전화하려고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지금 전화를 하려고 하는가? 정말 안부가 궁금해서인가? 아니면 왜 연락 안 하냐고 따지고 싶어서인가? 이 전화가 자녀에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까? 만약 기대나 요구가 섞여 있다면 잠시 전화를 밀어보세요. 정말 순수하게 안부가 궁금할 때 아무런 기대 없이 전화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자녀가 찾아왔을 때 무심코 이런 말을 하려고 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보세요. 언제 결혼할 거니? 이것은 내 기대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이것은 순수한 관심입니다. 왜 이렇게 연락이 없었어? 이것은 원망입니다. 얼굴 보니 반갑구나. 이것은 순수한 기쁨입니다. 이렇게 매 순간 내 의도를 관찰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엔 어렵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대가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과 저 아이가 원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 이 문장을 반복해서 되뇌어 보세요.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고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죠? 자주 찾아와 주기를 바라고 나를 우선순위에 두었으면 하는 기대도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어떨까요? 자녀는 자유롭게 자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고 싶어 하고 부모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독립적인 어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자녀가 원하는 것이 다르다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갈등의 상당 부분이 해결됩니다. 또 다른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자녀의 행복과 내 행복은 별개다. 자녀가 불행하다고 내가 불행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녀가 성공해야만 내가 성공한 부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는 자녀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문장들을 매일 아침 일어나서 혹은 자녀 생각이 날 때마다 되뇌어 보세요. 처음엔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반복하다 보면 조금씩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대 대신 지켜봐주는 방식으로 관심을 표현해 보세요. 예를 들어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며칠이 걸리든 몇 주가 걸리든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연락이 왔을 때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네 목소리 들으니 반갑구나. 원망이나 서운함을 표현하지 말고 순수한 기쁨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도 부담 없이 더 자주 연락하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면 해결책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들어주세요. 그래, 힘들었겠구나. 아빠가 옆에 있다. 조언하거나 가르치려 하지 말고 그저 공감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녀는 이미 어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은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자녀가 부모 마음에 들지 않는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반응해 보세요. 네가 그렇게 결정했구나.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결정하는 게 맞지. 반대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물론 속으로는 걱정되고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내 감정이고 자녀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제 스스로를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다음 질문들에 솔직하게 답해 보세요. 나는 지금 자식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적어 보세요. 연락을 자주 하기를 바라는가? 경제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는가? 결혼하기를 바라는가? 손주를 보여주기를 바라는가? 명절에 찾아오기를 바라는가? 이 모든 것이 나의 기대입니다. 이 바람이 이루어졌을 때 나는 정말 행복할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매일 전화한다고 해서 정말 행복해질까요? 일주일에 한 번 찾아온다고 해서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아마 잠시는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곧 또 다른 기대가 생길 거예요. 더 자주, 더 많이, 더 오래. 기대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자식은 나를 어떻게 느낄까?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부모와 대화하는 것이 즐거운가요? 아니면 부담스러운가요? 부모 집에 가는 것이 편안한가요? 아니면 스트레스인가요? 만약 자녀가 부담을 느끼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내 기대 때문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나와 자녀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되죠. 기대를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면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먼저 연락 횟수에 대한 기대부터 내려놓아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전화해야지. 연락 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명절에는 꼭 와야지. 올 수 있으면 오고 못 오면 이해하자. 생일은 꼭 챙겨야지. 챙기든 안 챙기든 괜찮다. 다음은 자녀의 인생 선택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빨리 결혼했으면, 결혼은 자녀가 결정할 일.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으면, 자녀가 행복하면 그만. 손주를 보여줬으면, 자녀의 선택을 존중. 마지막으로 경제적, 물리적 지원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아 보세요. 나이 들면 모시고 살아야지. 각자 편한 대로 살자. 용돈은 줘야지. 자녀도 살기 힘들 수 있다. 아플 때는 와줘야지. 못 올 수도 있다. 이렇게 하나씩 기대를 내려놓다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자녀와의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기대가 없으니 실망도 없고, 실망이 없으니 서운함도 없습니다. 서운함이 없으니 관계가 편해지고, 편해지니 자녀도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기대를 내려놓았다면 이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울까요? 바로 나 자신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쏟던 에너지를 이제 나에게 돌려보세요. 매일 아침 자녀 생각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오늘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처음엔 답이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생 자녀만 생각하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계속 질문하다 보면 조금씩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나는 여행을 가고 싶었구나. 나는 악기를 배우고 싶었구나. 나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었구나. 이런 발견들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건강관리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해보세요. 동네 한 바퀴를 돌며 계절의 변화를 느껴보세요.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음이 우거지고 가을에는 단풍이 들고 겨울에는 눈이 내립니다. 이런 자연의 변화를 느끼며 걷다 보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요가나 체조 같은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몸이 유연해지면 마음도 유연해집니다. 같은 또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친구도 만들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을 시작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고 싶었다면 지금 시작하세요. 처음엔 선 하나 긋기도 어렵겠지만 조금씩 실력이 늘어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보며 뿌듯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악기를 배워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타, 우쿨렐레, 하모니카 등 배우기 쉬운 악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직접 연주할 수 있게 되면 큰 성취감을 느낍니다. 독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책을 읽고 다른 사람들과 생각을 나누며 지적인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시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사회 활동도 중요합니다. 봉사 활동을 해보세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큰 보람을 줍니다. 자녀에게 받지 못한 감사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도 좋습니다. 등산 모임, 사진 동호회, 요리 모임 등 관심 있는 분야의 모임에 참여해보세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며 새로운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행도 빼놓을 수 없죠. 자녀와 함께 가려고 미뤄뒀던 여행, 이제는 혼자서라도 떠나보세요. 혼자 여행하는 것도 나름의 매력이 있습니다. 자유롭게 일정을 짜고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일치기로 근교에 다녀오는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먼 곳으로 범위를 넓혀가세요. 국내 여행에 익숙해지면 해외여행도 도전해 볼 수 있습니다. 학습도 계속하세요. 노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마세요. 대학의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의 강좌를 들어보세요. 역사, 철학, 문학, 예술 등 평소 관심 있던 분야를 깊이 공부해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뒤처지지 않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SNS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 6시 기상, 6시 30분 스트레칭, 7시 아침 산책, 8시 아침 식사, 9시 독서 시간, 10시 취미 활동, 12시 점심 식사, 오후 친구 만남 또는 문화 활동, 저녁 가족과 통화, 밤 일찍 잠들기. 이런 식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실천해 보세요. 자녀 연락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대신 내 일정대로 알차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점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구나. 자녀 없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대를 끝내는 건 나를 위한 선택입니다. 자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복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는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식도 내 인생도 비교 아닌 온전한 응원의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지 마세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인생과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인생은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비교 대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응원해 주세요. 여기 아주 적절한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줄을 당기면 상대는 더 멀어집니다. 줄을 놓아야 비로소 자연스럽게 내 곁에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연을 날려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연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연은 날 수 없습니다. 적당히 풀어주고 바람에 맡겨야 높이 날아오릅니다.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꽉 붙잡으려 하면 오히려 멀어집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유를 주어야 건강한 관계가 유지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좋은 부모였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자녀를 뒷바라지했습니다. 좋은 교육받게 하려고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맛있는 건 자녀 입에 먼저 넣어주고 좋은 건 자녀에게 먼저 사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희생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나를 돌볼 시간입니다. 평생 미뤄왔던 나를 위한 시간, 이제 그 시간이 왔습니다.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세요. 가고 싶었던 곳에 가보세요.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세요. 자녀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아침 햇살을 즐기세요. 자녀의 성공을 바라는 대신 내 작은 성취를 축하하세요. 자녀의 효도를 기대하는 대신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보세요. 진짜 행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대를 내려놓는 순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답답했던 가슴이 시원해집니다. 불안과 걱정이 사라지고 평안함이 찾아옵니다. 서운함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변화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기대가 사라지니 부담도 사라집니다. 부담이 없으니 자녀들이 편하게 다가옵니다. 편하게 다가오니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 진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 이제 막 시작입니다. 자녀를 위한 삶에서 나를 위한 삶으로, 의존하는 삶에서 독립적인 삶으로, 기대하는 삶에서 만족하는 삶으로. 이 전환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평생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연습하면 됩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자녀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내려놓아 보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나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여전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으셨나요? 자식을 향한 기대 중 내가 가장 놓기 어려운 건 무엇인가요? 연락을 자주 했으면 하는 마음인가요? 결혼해서 안정됐으면 하는 바람인가요? 명절이나 생일을 꼭 챙겼으면 하는 기대인가요? 아니면 노후를 함께 했으면 하는 소망인가요? 각자 다른 기대를 품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대를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기대를 끊고 행복해지기 위해
오늘 어떤 다짐을 하셨나요? 오늘부터 자녀 전화를 기다리지 않겠다. 오늘부터 내 취미 생활을 시작하겠다. 오늘부터 자녀 걱정 대신 내 건강을 챙기겠다. 작은 다짐이라도 좋습니다. 그 작은 시작이 큰 변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도 기대를 내려놓고 이렇게 변했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극복했다. 나는 아직 힘들지만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이야기든 좋습니다. 솔직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들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오늘 하루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렸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유롭고 당당한 인생 후반전을 응원합니다.